안녕하십니까, 뱅콩TV의 대인남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잘못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함께 대출 시 피해야 할 5가지와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뱅펑TV 뱅펑. 자, 먼저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전산과 나이스,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소폭 하락하게 되는데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나간다면 신용등급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이나 연체 기록이 있다면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모 씨는 지난 2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최근 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크게 하락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했고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평점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황모 씨는 2019년 12월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소폭만 상승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제야 황모 씨는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일부 상승하더라도 과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후 상환한 이력이 있다면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고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영향으로 신용평가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금융, 4금융, 일수, 사채와 같은 대부업으로 손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더 비참해질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남이 대출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용점수 걱정뿐만 아니라 향후 상환에서부터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서민은 대출을 상환하고 부자는 대출을 활용한다며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운영을 통해 서서히 갚아나가는 방식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굉장한 리스크가 수반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산정해서 채무가 과다하지 않은지, 소득 대비 가능한 대출액은 얼마인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신용조회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체 조회 기록이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단순 상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 해당 조회 기록을 타 금융기관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업체 신용조회 기록 일괄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본인 요청에 의해 일괄 삭제했다는 기록이 남아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일괄 삭제 요청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하는 것인데요.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가입한 경우 꼭 필요한 카드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탈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연체를 하는 것인데요.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라도 소액이라도 연체하는 것도 대출 제약 요건에 해당하고 휴대폰 요금 등 연체도 포함됩니다. 최근 1년 내 연체 정보가 단 한 건만 있더라도 대출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지만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연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거절되거나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보증채무를 지는 것인데요. 보증채무의 유무도 본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증채무를 보유한 경우 대출 거절 대상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과도한 보증채무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날짜를 숙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납입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출 시에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이자 납입을 정할 수도 있고 대출받은 후에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자나 원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는 기간에 따라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처음 1개월은 전월 미납분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연체 2개월부터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연체 3개월부터는 채무 불이행 정보에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 가지 사유로 미납이 될 경우 가능한 연체 1개월 이내에 이자를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받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 더 낮은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수수료와 새로운 대출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 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서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며 무조건 대출 금리만 낮다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대출 상환은 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금액, 기간, 이자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원금 일시 상환 방식, 원금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대출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며 상환 기간 동안 은행에 내는 상환 금액이 매월 같게 됩니다. 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매월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므로 초기에 내는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처음에 내는 돈이 많으므로 초반 상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력이 있다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넷째는 주 금융거래 기간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주 금융거래 기간을 2개 정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기본 신용평점 외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권 거래보다 동일 금융권 거래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가 다변화되면 오히려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2개 정도의 금융기관과 주로 거래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신용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대체로 단기 대출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은 변동금리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만기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금리로 매겨진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로, 반대의 경우라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금리 변동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럴수록 대출 금액, 이자율, 대출 실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거래 약정서 및 기본 약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5가지씩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을 잘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뱅크 플랫폼과 함께 건전한 대출에 대해 알아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